오늘 당장 리오넬 메시를 LAFC로 데려와 보십시오. 이 형편없는 전술 속에서 그가 과연 평점 6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애플 TV 생방송 도중 티에리 앙리가 탁자를 내리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6년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의 화려한 겉모습을 날카롭게 파헤친 일침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영리한 공격수 중 한 명인 앙리가 왜 1시간 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인물에게 이토록 거칠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도전장을 내밀었을까요? 그 분노의 이면에는 단순히 두 전설의 비교가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천재가 구단주의 탐욕과 낙후된 운영 시스템에 의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앙리가 LAFC의 상층부 전체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티파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어두운 장면들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점수 차의 패배가 아니라 축구 윤리의 패배였습니다. 냉혹한 통계 수치부터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생각을 미리 읽어주는 로드리고, 데이파울이나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옛 동료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는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손흥민은 유례 없는 전술적 고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점에 섰던 앙리의 시선은 소파스코어의 평점에 나타난 불합리함을 즉각 포착했습니다. 메시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기회 속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평점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뼈아픈 패배와 함께 쓸쓸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단순히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아무리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독소적인 환경에 놓인다면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메시를 LAFC로 데려오라는 도발은 사실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신조차도 믿음을 잃고 돈만 하는 집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끔찍했던 90분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 강렬한 발언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손흥민의 평균 위치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보십시오. 득점을 위해 영입된 공격수이자 탁월한 결정력으로 기대 득점 수치가 항상 실제보다 높았던 그가 변칙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마르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가짜 9번으로 기용하면서도 LAFC의 중원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술적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티모시 틸먼을 비롯한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 하나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자 손흥민은 공을 운반하기 위해 중앙선 부근까지 깊숙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리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엄청난 낭비라고 외쳤습니다. 페라리를 진흙탕 길에서 달리게 하면서 왜 슈퍼카의 속도가 나오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시작 18분과 23분 그리고 35분에 벌어진 상황들은 손흥민이 처한 무력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조력자였습니다. 데니스 부앙카와 타일러 보이드에게 전달된 3번의 결정적인 패스는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을 완벽히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관중들의 탄식 속에 공은 하늘로 솟구치거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앙리는 이를 축구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의 정점은 후반전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단 0.2초 만에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유럽의 평범한 미드필더라도 침투 패스를 찔러주었을 그 순간에 틸먼은 공을 3번이나 더 끌며 무의미한 회전 동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고 동료의 절망 속에 경기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더 깊이 분석해보면 앙리의 분노는 LAFC 구단주의 경영 방식에 있는 더 큰 결함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미드필더들의 실력을 탓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빈석에 앉아있는 양복 입은 이들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앙리에 따르면 손흥민의 비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조차 받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구단주들이 손흥민을 데려온 이유는 우승컵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과 막대한 후원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니폼 뒷면에 손흥민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썼지만 그를 보좌할 수준 높은 파에서 한 명을 영입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주변에 값싸고 조잡한 팀을 꾸려놓고 그의 후광이 시스템의 부패를 가려주길 바랐습니다. 앙리는 이를 끝없는 탐욕이자 프로축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후배를 향한 전설의 공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앙리는 방향을 잃은 집단 속에서 고립된 공격수인 손흥민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의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피로와 인내로 처진 어깨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동양적인 프로 정신이었지만 LAFC 구단주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무너져가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혼란 속에서 그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앙리의 마지막 말은 이번 시즌 LAFC의 야망에 내린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후 여론과 언론의 반응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진흙탕을 달리는 페라리라는 제목으로 앙리가 폭로한 LAFC와 손흥민의 진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 경기에서 LAFC의 기대 득점 수치가 경고 수준으로 낮았으며 손흥민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수치는 0에 수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탐욕과 축구라는 제목으로 티에리 앙리의 분노가 주는 교훈을 경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된 손흥민의 유니폼 수익이 단 석 달 만에 그의 이적료 전체를 회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전문적인 가치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NS에서는 프리손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인 실시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팬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미국 축구 팬들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X의 한 유명 계정은 앙리의 말이 옳다며 LAFC의 경기를 보는 것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줄이 끊어진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구단 운영진이 입장권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앨런 시어로 또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손흥민과 같은 살인적인 결정력을 가진 선수를 중앙선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것은 축구에 대한 범죄이며 LAFC가 자만심으로 그의 경력을 망치고 있다고 앙리의 편에 섰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메이저리그 사커의 고위 운영진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리그 기술위원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슈퍼스타 한 명에게만 돈을 쏟아붓는 대신 팀 전체의 균형 있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연봉 상한선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앙리의 발언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뒤넘어 사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선수라는 존재가 육성해야 할 재능을 가진 인간인지 아니면 억만장자들의 금융게임 속 상품일 뿐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강렬한 발언의 진실은 쓰디쓴 경고였습니다. LAFC는 여전히 수만 장의 유니폼을 팔고 구단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겠지만 구단의 명예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친절함과 인내심으로 동료들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달리고 패스하며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앙리가 말했듯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천재성은 끝없이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 CTSC에게 당한 패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용주의만을 앞서며 전문적인 가치를 무시해온 축구 방식에 대한 종말의 신호입니다. LAFC가 변화하지 않고 손흥민을 마케팅 도구로만 여긴다면 앙리가 던진 메시의 평점 6점이라는 도발은 모래 위에 세워진 축구 제국에 대한 뼈아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조명은 꺼졌지만 티에리 앙리가 탁자를 내리치며 남긴 잔향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 축구인의 분노를 넘어 탐욕에 침식당하는 순수한 축구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결코 직접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그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위대함이 골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 하나에 평생을 바친 이들에 대한 예우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권력자들이 진흙 속에 파묻혀가는 유산을 구하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